것 같아. 그래가지고 존나 내가 너무 예쁘다. 노트가 안 빠졌다고요? 자 그럼 줘봐. 오늘 저 테이스에 봤어요. 아니 못 뺐는데요? 왜요? 오늘 오셨나? 오늘 오는 날인데요 원래. 부끄러워서 안 하나? 아니 그 방송이 언제 방영되는데? 오늘 밤 11시요. 10시 반 부방송. 아직 그게 찍기만 했고 방영은 안 된 거예요? 장난 이미 되는데 하나 방송됐어요. 지금 오늘 저 테이스 데이트 하나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번 하에 선택되고 끝났다는 거. 아 진짜로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 나는 옛날에도 한 건 줄 알았어. 아 요즘. 이야 신기하다. 오늘 10시 반 부방송이요. 오늘 저희 그래요? 수업 쉬는 시간 없이 쭉 달리고 10시 반에 같이 봅시다. 아유 재밌는데요? 좋아요. 좋아. 자 봅시다. 뭐예요? 아니 그 범죄의 전쟁. 아 원래 이제 나의 범죄의 전쟁이다. 그런가 나의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죠. 자 이게 유다가 알려준 거 보자. 이건 되게 옛날에 한 거예요. 오늘도 고양이 선글라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약간 무서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보자. 자 오늘부터 이제 해볼 내용은 이게 묘하게도 그 과학고 커리큘럼에 화학 원이 없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화학 원이 없고 화학 2가 바로 시작되고요. 화학 원이 어디에다 포함되냐면 공통과학에다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을 아주 그냥 번개불에 콩고과목도 탁탁 해버리는지라 그 공통과학에 있는 통합과학에 들어있는 화학 부분만 하더라도 이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알아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고급 화학 하죠. 아니면 커리큘럼 알아요? 이거 답답한데. 뭐가요? 500 유혹하고 싶어요. 거의 뭐 근데 여기 뭐가 콩깍대지 자꾸? 옆에서 칠판 그렇구나. 저기 사람 있어요. 네, 왜 지금 다 채워져 있어가지고. 선생님 먼저 차지했어요. 내가 오기 전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오기 전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군데요? 뭘 중등 수업이었는데? 선생님 권력으로 밀어내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뭐 미리 하고 계신데 그걸 어떻게? 쪽수가 미리 하고 계신데 뭐. 이거 강의실은 학생 수에 따라 원래 정해지는 거예요. 학생 수. 공부하는 게 안 좋잖아요. 아니 딩딩들이 뭐야? 자 봅시다. 네. 진짜? 그럼 왜냐? 자, 요 나누린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첫 페이지에 뭐 과학의 구조, 혼합물, 순물질 나오는데 이건 뭐가 되게 그 기본적인 얘기고요. 됐고, 자 넘어가서 거기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화학결합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이 말이 나오네요. 자,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잖아요. 있잖아요. 자, 근데 제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영어로 알아야 돼요.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더워요. 바로 덥다고요? 총 열어놨는데? 곧 시원해질 거예요. 자, 거기 저 채워져 있어서 안 돼요. 철저히 오히려 진짜 그치 씨 요거 자 Law of Conservation of Mass 이거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자, 컨저베이션이 번역으로 뭐라는 뜻이에요? 보존, 알겠죠? 그럼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의 뜻이 뭐예요? 그 질량 보존 법칙 뜻. 생성과 반응만의 질량이 안 변하는 거. 자, 방금 이제 우리가 금쪽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원자의 개수와 정류하면 오, 정답. 오, 금쪽이 대단해요. 네. 금쪽이. 선생님 저번에 알려준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야. 자, 그래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말 자체로 그 뜻이 들어있긴 하는데 이걸 화학의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화학 버전으로는 반응 전후 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 이게 안 변해. 요걸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원차 보이세요? 자, 원차란 말이 나오죠? 자, 저 원차 영어로 원자 영어로? 민재 원자 몰라요? 영어로? 그렇지. 어텀 알겠죠? 그래서 원자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한 3,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원자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때 뭐 사원소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불, 물, 뭐 흙, 뭐 있더라? 불, 물, 하여튼 뭐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세상에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아이디어가 사원소설인데 그때부터 이제 이 어톰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그 3,000년 전 그리스 시대의 어톰은 다분히 좀 자연과학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신화적, 약간은 인문과학적, 약간 예술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똑 떼가지고 자연과학에 그 개념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원자라는 개념을 자연과학적 개념으로 딱 만든 사람. 그게 바로 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에 어떤 개념을 부여하냐면 왜? 볼펜이 없어요? 볼펜 없어요? 옆에 자습실에 있는데 수업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뭐 깜장 볼펜 필요한 사람? 깜장 볼펜. 저 수업 지금 다 있는데 자습실 갖다 줄게요. 이런 참. 네. 사람도 참. 아유. 볼펜. 두두. 볼펜. 근데 오늘 6명 와 있나요? 예. 쓰던 거 빌려줘야지. 새 거 말고. 예. 자, 볼펜. 우리 또 볼펜. 금쪽이 여기 있어요. 우리 금쪽이 있다고요? 엄청 많네. 볼펜 필요한 사람 없어요? 다 됐어요? 그래? 김지한이 응? 누가요? 지한이가요? 필기 안 하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진짜 보세요. 볼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걸 줬어요. 아니 샤프 있다요. 누나 볼펜 이미 있는데. 똑같이 하잖아. 정말. 그래. 그래서 무슨 그럼 내가 이한이는 학교 어디 갔죠? 장난하고요. 이한이 말고 뭐야? 아리는요? 처음 먹어요. 아리 경남이에요? 그렇구나. 도윤이 경남이죠? 네. 아리 어떡해요? 아리 어떡해요? 그냥 경남 안 돼요. 뭐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예? 아리 어떡하냐고요? 그래. 그래. 알았어. 자, 보자. 하여튼 그래. 정말. 실내에서 선글라스 낀 거예요. 얘기하면 들으시네. 예, 얘기하면 들을게요. 이게 네. 요새 구면 구면수차 때문에요. 네? 구면수차. 그 뭐야? 좀 화학적인 이야기 같은데. 자, 보자. 그래서 달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에
어떤 개념을 부여했냐면 이 원자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질량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그냥 아주 막연하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 이렇게 예술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혹은 신화적으로 이제 원자가 약간 그 개념화됐다면 그거를 이제 달턴이라는 사람이 자연과학적으로 아 그 원자에 질량의 개념을 부여해서 그 질량 보존의 한 그 단위로 생각을 해주는 요소를 원자라고 저 사람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원자가 화학과 자연과학의 이제 중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원자라는 생각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해진 거라서 질량 보존을 화학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원자라는 말을 써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알겠죠?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문제가 이렇게 영어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을 영어로 Law of Conservation of Mass라고 한다는 걸 이걸 꼭 영어를 기억해둬요. 알겠죠? 이 우리말로 쓰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 문제에 난데없이 중간에 Conservation of Mass라고 나오면 이게 뭐지 하다가 그 뭐냐 뜻도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저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저기 알겠죠? 그래 좋았어. 자, 두 번째 3.2.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네. 이거 중학교 교과 과정에도 나오기도 해요.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제 역시 영어로 알아두는 게 좋은데 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Law of Definite Proportion 이렇게 씁니다. 내가 영어를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써드린 이건 그 영어를 알아둬야 돼요. 진짜 선생님들이 영어로 이걸 팍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성분 법칙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뭐지 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 proport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왜 혹시 패션쇼 가본 사람? 패션쇼 가서 본 사람? 없어요? 없어요? 나는 티켓이 한번 생겨가지고 그 가족끼리 같이 패션쇼를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패션쇼 있잖아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세요. 진짜 볼만해요. 정말 멋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패션쇼라고 하는 그 행사는 진짜 정말 단순하기 그지없는 행사거든요. 뭐냐면 약간의 번쩍번쩍하는 조명이 좀 있고 좀 환한 조명이 있고 음악이 좀 있고 거기 그 상태에서 텅 빈 공간에 이게 사람들이 옷을 입고 그냥 쭉 나와서 걸어 들어가는 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서 무슨 뭐 이렇게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걸어 나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모델이 멋진 옷을 입고 딱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 뭐가 깜짝 놀라냐면 우와 저렇게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이 옷을 입고 저렇게 당당히 걸어 나오는 거 이거 자체도 이렇게 멋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진짜 멋있어요.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야 예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모델이 딱 워킹으로 딱 걸어 나올 때 있잖아요. 압도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악 하는 이런 어떤 그 깜짝 놀람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한번 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나중에 좀 커서라도 그 티켓 같은 게 생기면 그 패션쇼는 꼭 한번 보러 가세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영화나 연극과는 또 다른 압도감이 있어요. 굉장해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멋있는 건 진짜 멋있구나. 이게 하여튼 이걸 알 수 있어. 하여튼 그래. 그때 우리가 그 모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이 사람들 보고 우리가 9등신, 뭐 8등신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9등신, 8등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머리를 기준으로 전체 키에 이 머리가 몇 개 들어가냐? 이게 9등신, 8등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머리가 총 키에 9개 들어가면 9등신, 8개 들어가면 8등신. 보통 나 같은 사람은 한 5등신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등신이나 6등신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뭘 굳이 재보고 있죠? 많이 지나. 그래서 이제 여기 모델들 같은 거 보면 진짜 진짜 막 엄청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모델들 보고 와 비율 좋다 이런 걸 쓰잖아요. 와 비율 좋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영어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You have good proportion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You have good proportion. 알겠죠? 그때 쓰는 말이겠죠? 예. 그래서 이 그 비율을 영어 표현으로 그 proportion이라고 하는데 definine이라는 말은 어떠해요? definition.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해져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요겁니다. 얘는 화학 반응에서 소모되는 반응물 과 만들어지는 생성물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 일정한 무슨 비? 일정한 무슨 비? 질량비.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비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일정한 질량비가 나타납니다. 요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 아니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Sorry. 그래서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뭐가 나타난다? 질량비가 나타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 재밌는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 거기 3페이지에 거기 연습 문제 1 보이세요? 3페이지 연습 문제 1 찾았어요? 그 3페이지 연습 문제 1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시작! 이수가 몇 시까지예요? 11시. 11시까지 파악만이에요. 네. 왜요? 집에 가고 싶어요? 오늘 근데 11시 다음에 하는 거 없죠? 네? 오늘 11시 끝난 다음에 집 가가지고 가도 되겠죠? 집 가서 바로 잔 다음에 4시 일어나고. 그래도 되죠. 전 3시에 일어날게요. 진짜로요? 그 뭐야 현준이는 뭐야 우리 금쪽이보다 성적이 더 좋겠군요. 학교가 달라요? 학교가 달라도요. 학교가 나랑 순서를 비교할 수 없죠. 예? 그냥 잘생기면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비교할 수 없죠.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선생님이 정태희 쌤보다 못생겼잖아요. 그렇죠. 나처럼 이렇게 꾸리꾸리하게 생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이게 정태희 쌤 비하해요? 예? 내가 언제요? 저번에 1년을 계속 비하했잖아요. 오늘 저 말하려고 지금 선생님 말한 거지 뭐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오늘 성장이랑 합시다. 아니, 뭐라고? 삼 뭐예요? 대면 삼자. 진짜 이상인 것 같으라고. 아유.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어떤 이제 반응식이 하나 있는데. 그 반응식이 자 우선 내가 칠판에 적는 동안 한번 그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오케이. 자, 잘 풀었어요? 민재 잘 풀려요? 우리 아리 다 풀었어요? 오, 아직 안 풀었네. 세보세요. 우리 금쪽이 다 했어요? 하고 있잖아요. 금쪽이 오늘 여기 까칠한 거예요. 잠아요. 왜 잠이야 벌써? 저 원래요. 아유, 이 금쪽이 진짜. 아유, 저 금쪽. 원래요. 자, 봅시다. 반응이 있는데 A, B가 반응물이고 C가 생성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 설명드리는 테크닉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실 이 문제는 뭐 완전 어렵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요런 문제는 1분 내에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분 내에 풀 수 있는 테크닉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테크닉을 외워야 돼, 그렇지? 외워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 또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숙제 드리잖아요. 그럼 숙제 드리면 우선 풀어야 되겠죠? 풀어야 되겠죠? 근데 숙제 드렸을 때 그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 답지 외워요. 내 숙제에는 전부 다 답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풀었으면 그냥 다 풀었구나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맞게 풀었는지 틀리게 풀었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풀었으면 내가 드리는 연습 문제의 뒤에 해설지 있죠. 해설지에 우선 1차적으로 답을 맞춰봐야 되고, 알겠죠? 그럼 답을 맞춰서 뭐 웬만한 게 맞는 거냐 넘어가도 되는데, 만약에 틀렸다, 틀린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틀리거나 아예 풀지를 못했다 라고 하면 내가 드린 해설지를 외우셔야 돼요. 해설지를 돌돌돌 외워야 된다고. 그럼 해설지를 외워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해설지에 들어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논리 구조를, 그 논리의 순서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언급되는 테크닉 같은 걸. 알겠어요? 숙제를 받았을 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풀면 뭐래, 다 틀렸을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풀어도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뒤에 해설지를 보고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제 오케이? 알겠죠? 알겠죠? 천천히 하겠어요?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여러분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독창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테크닉을 외워요. 알겠죠? 이 테크닉을 외우고 이런 테크닉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다른 문제에도 적용해 보려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독창적이고 나름의 방식으로 풀면 독창적으로 떨어져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해드린 이 테크닉을 잘 봐. 자, 어쨌건 반응물 A하고 반응물 B가 있는데 반응을 어쩌어쩌해서 C가 됐대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문제가 전부 다 데이터가 뭐가 주어져 있냐면 질량비가 주어져 있어요. 질량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응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실험을 2번을 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 반응을 하기 전에 처음에 그러니까 C가 없었어요. C가 누구냐면 생성물이니까. 생성물이 없고 반응물인 A, B만 1대2로 있었대요. 뭐가? 질량비가. 알겠죠? 그러면 뭐 딱히 할 건 없으니까 저 정보를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써보죠. 1, 2. 그리고 C는 없었다 그랬으니까 0. 자, 그리고 반응 후, 반응이 이제 완결된 거란 얘기겠죠. 반응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도 질량비는 B하고 C가 10대 11이래요. 끝났으니까 B하고 C가 10대 11이래요. 그리고 그때는 누가 없었다? A가 없었대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실험 1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그냥 표기만 한 거예요. 알겠죠? 실험 2의 정보는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게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니까 실험 2는 아예 통째로 뭐냐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 1에 나와 있는 정보로 이 문제의 거의 모든 속성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 데이터에 B, 질량 B 할 때 이 B.
B, B. 문제에서 이 B가 나타나면 이거 되게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뭘 도입하라고요? 그렇지. 이 테크닉을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뭐가 나오면 비례상수? B가 제시되면 비례상수를 꼭 도입해서 써라.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비례로만 나와 있던 물리량들이 비례상수를 도입하게 되면서 구체적인 물리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문제에서 B가 나와 있으면 항상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표현을 해라.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1대1이면 1대2. 그럼 1대2면 비례상수는, 자, 그럼 비례상수는 어떤 거 도입해요?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그럼 내 마음대로 정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죠? 비례상수는? 그럼 1대2니까 비례상수 뭐라 그럴까? 뭐 K 없어요. K. 그러면 K 됐죠? 그럼 1대2잖아요. 그죠? 그다음 끝나서 10대 11이었대요. 근데 처음의 상황과 나중의 상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비례상수하고 이때 비례상수는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비례상수도 새로이 정해주는 거예요. 뭐 L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K, 2K, 10L, 11L 이 사이에 우리는 뭐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질량 모여놓지. 뽀로뽀로뽀로뽀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이걸 방금 우리 금쪽이가 뭐라고 했어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 거죠. 금쪽아 맞아요? 왜? 또 왜? 또 왜 화났어요? 어? 네. 왜요? 선생님이 어. 쪽이 안 오고 아, 그럼 알았어. 그럼 은쪽이? 어? 진짜 질량. 아니 뭐 다이아몬드 쪽이 어때요? 금강석 쪽이 정 이투. 어때요? 금강석 쪽이 아니 정 이투. 괜찮은데요? 근데 그건 별로 그 관계가 없잖아요. 왜요? 1원이니까 이투. 2투? 아, 1원. 그것도 괜찮은데요? 맞아요. 재밌다. 좋아. 그래서 내 사인 어떻게 하냐면요. 난 내 사인 이렇게 해요. 선생님 사인 할 일 없잖아요. 내 이름 이렇게 쓰거든요. 사인. 1두 개 써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너무 맹맹하니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아, 그게 더 괜찮아요. 원은 그냥 영어로 쓰면 똑같아. 싫어요. 싫어. 자, 1도 하여튼 약간 뭐. A 같은 영어로 쓰면 똑같아.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비례상수를 도입하는 순간 절대적인 물리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떤 절대적인 질량이 되는 거니까 반응 전의 전체 질량하고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에서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질량의 경우 질량 보존을 꼭 적용하는 걸 기억하라 이런 말이지.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요거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요 결과를 어디에 넣어요? 여기에 쇽쇽 넣어요. 그럼 저기에 쇽쇽 넣으면 K가 뭐다? 7L로 바꾸면 되고 이 K는 14L로 바꾸면 되는 거죠. 되나요? 됐죠? 그럼 이때 요 칸을 이제 뭐로 채워야 되냐는 거예요. 7이 0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나 반응한 걸까요? 마이너스 7K, 7L, 그죠? 14가 10이 됐어요. 그럼 이거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4L. 그리고 0이 11이 됐어요. 그럼 얘는 11L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명작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 박스의 이름이 뭐예요? 이 박스 이름 뭐예요? 반응. 이 박스 이름 뭐예요? 뭐요?
요 내용의 이름이 뭐냐고 칠판에 적혀 있잖아요. 우선 첫 번째 질량 보전이죠. 이게 또한 질량 보전 법칙이라는 거 이해하겠어요? 네. 이해하겠어요? 왜? 질량으로 7과 4가 없어졌더니 11이 만들어졌대요. 그럼 없어진 질량하고 만들어진 질량이 같죠? 알겠어요? 자, 그리고 L은 여기서 뭐예요? L. L은 비례상수잖아요. 비례상수니까 비례상수 약분하면 없어지는 질량과 생기는 질량 사이에 7, 4, 11에 일정한 뭐가 나타난다? 질량 B가 나타나니까 이 또한 무슨 법칙이에요? 일정 성분비 법칙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험 1로부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되십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실험 2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다 적었죠? 다 적었죠? 적었죠? 지운다. 호이! 지우사. 쓱쓱쓱쓱. 저거 달라진 거 없어요? 쓱쓱쓱쓱. 어? 저거 달라진 거 없어요? 은 쪽이? 아니 어? 뭐 달라진 거 없냐고. 달라진 거야? 네. 달라진 거? 좀 못생겨진 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뭐 키가 좀 작아졌나? 아니, 키가 어? 무슨 소리예요? 자기 키 얘기요. 선생님보다 커요. 뭐 나보다 커야 되겠죠. 난 옛날 사람이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좀 나는 뭐 결혼도 했고 애기도 있는데 뭐 더 키 커봐야 뭔 소용이야. 뭐 내가 뭐 운동선수 할 것도 아니고. 도현이 달라진 거야? 안경? 아니에요. 헤어스타일? 아니요. 아니면 못생겨진 게 맞아요. 알겠어요. 아리야. 도현이 뭐가 달라졌어요? 나이가 달라졌다고요? 나이가 달라졌대요. 아니 말고요. 하체를 유심히 봐주세요. 하체 아까 깁스 푼 거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봤어요. 올 때부터. 그때 반론했어요. 그냥 갑자기 이게 그냥 다 나았나 보다. 이렇게 너무 안 그냥 나왔네요. 약간 뻐근하죠. 약간 뻐근할 수 있죠. 뻐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요. 그 깁스 푸니까 어때요? 편해요? 아니요. 더 아픈데요. 자기 정확하게 어딜 다친 거죠? 발목 등. 등? 거기 약간 금 갔어요? 발등하고 발목. 거기 약간 금 갔어요? 네. 금 간 거니까 뭐 인대는 안 다쳤고요? 차라리 인대 다친 게 더 무서워. 좀 다쳤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다쳤구나. 이게 몸도 들었어요. 수술했어요, 설마? 아니요. 수술은 안 했어요? 네. 그럼 참만 당근. 주사를 생각 많았어요. 주사 맞았어요? 알았어. 발등에 주사를 엄청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엉덩이엔 안 맞았어요? 아니, 발이 아프냐 엉덩이에요. 그냥 뭐 그거 다 발이 맞아요. 다 발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자, 보자. 하여튼. 자, 두 번째. 한 줄? 자, 두 번째 실험 데이터. 자, 두 번째 실험 데이터는 어떤 또 다른 조건으로 실험 진행이 되겠지만 그게 두 번째가 된다고 해서 이 주어진 요 관계는 변하겠어? 이건 절대 안 변하겠어요. 자, 이건 변해요? 이건 안 변해요? 이건 절대 안 변한다고요. 그래서 반응이 주어지면 요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역시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B가 제시되면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절대적인 물리량으로 바꾸라고 했죠? 기억나요? 자, 그럼 이때도 A하고 B의 B가 X 대 Y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뭐 B가 X 대 Y니까 아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그냥 어떻게? 뭐 X, Y만큼 질량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C는 없었다고 하니까 0. 그 다음 반응이 끝난 다음에는 A하고 C가 1대2. 그럼 A하고 C가 1대2인데 그 1대2도 어떻게?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쓴다면 이 경우 M, EM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알겠죠? 그리고 그땐 누가 없어요? B가 없어요.
B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오, 그리고 아까 아까 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완결이 된 다음에 뿅 없어지는 이런 애를 뭐라고 했었죠? 이런 걸 한 개의 반응물이라고 했죠. 이런 아이디어도 꼭 기억하시고 한 개 반응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지환 영어로?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죠? 리미팅 에이전트. 현수 나겠죠? 리미팅 에이전트.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의미는 알겠죠? 끝난 다음에 완전히 없어지는 반응물을 그걸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한다. 자, 여하튼 여기서도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자, 없다가 이만큼 반응했는데 그게 이거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얘가 이거구나. 맞죠? 이해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m이라는 비례상수가 2분의 11L이었구나. 그럼 이때 처음에 질량이 x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반응해서 m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사이 또 무슨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x에다가 7L을 뺐더니 그게 m이라는 얘기겠죠. 맞아요? 맞죠? 그럼 이때 m이 뭐라고 그랬어요? m이 2분의 11L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x는 얼마예요? 7을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25L. 그죠? 그죠? 그 다음 y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반응해서 뿅 사라졌대요. 그럼 이 말은 y가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4L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때 최종적으로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x 대 y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저 x 대 y가 뭐겠어요? 바로 x하고 a하고 b의 질량 b잖아요. 그럼 그게 아까 요거하고 요거니까 필x 세우면 25 대 8. 됐습니까? 이제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다가 질량 보정과 일정성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읽어줄게요. 준다. 헤이.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또한 알아야 되는 표현이 거기 이제 한 장 넘기시면 3.5에 부피 결합 법칙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네. 자, 부피 결합 법칙 이게 그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하이탑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원래 표현은 뭐냐? 원래 표현은 요거예요. Law of Combining Volumes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부피결합 법칙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스펠링이 틀리잖아요. 어디요? combine. 그러네요. 진짜 고마워요. 선생님 지금 과거에 조기 졸업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너 조기졸업 아닌데? 이렇게. 네. 조기졸업 아닌데요? 나는 완전 만학도인데요? 네? 만학도. 근데 왜 영어를 모르냐고. 되게 못해요. 네. 나 외국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영어로 물어볼까봐. 나 진짜 못해요. 네. 자, 봅시다.
law of combining volumes니까 사실은 부피결합 법칙이 오히려 거의 그 직역인 거예요. 그죠? 거의 직역. 컴바인이란 말 알죠? 컴바인. 이게 뭔가 엮고 조합할 때 컴바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컴바인. 컴바인의 명사형이 뭐예요? 컴바인의 명사형. 콤비네이션. 왜 수학에서 확률 계산할 때 뭐 4콤비네이션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민지야? 맞죠? 전화 안 한디. 어? 뭐라고요? 아 예. 좋아. 뭐야, 민재 수학 시간에 콤비네이션 안 배웠어요? 저요? 어. 그래도 배웠잖아요. 그 정도는 다 배우지 않나? 다 배우. 다 배우죠. 근데 왜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요? 응? 민재 또 은근히요. 민재도 은근히 금쪽이네. 어? 그래? 합금 쪽. 합금이요? 그럼 민재는 뭐라고 할까? 뭐 텅스텐? 뭐라고 할까? 스댕 쪽이. 스댕. 어? 그래. 하여튼 철 쪽이. 이거 뭐 하여튼 그래. 해도 보자. 그래서 요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 교과서는 이렇게 쓰는데 때로 이제 교사들 중에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어. 하여튼 이게 이거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1. 소모되는 반응물과 만들어지는 생성물 사이에 일정한 무슨 비 여기 뭐 써야 돼? 부피. 지금 뭐 써야 돼요? 부피요. 부피. 바로 몰수비. 비슷한 거 아니야? 이게 뭐 때로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 이게 잘 봐요. 아까 이거 있죠. 소모되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나타난다. 이건 무슨 법칙이었어요? 이건 무슨 법칙? 일정한 질량비는 일정 성분 법칙이었죠? 근데 몰수비는 무슨 법칙이라고요? 부피결합 법칙이에요. 알겠죠?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 말의 정의가 저러하기 때문에 저 개념의 정의가 이거다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 막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여러분 일정성 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막 물으면은 뭐 몰수가 일정해. 이런데 몰수 아니야. 일정성 법칙은. 일정성 법칙은 뭐가 일정한 거? 질량비가 일정한 거고요. 부피결합 법칙이 몰수비가 일정한 거야. 알겠지? 꼭 잘 대응해서 기억해야 돼. 이때 그 몰수비는 결국 무엇과 같다? 그 몰수비는 무엇과 같다? 여기서 있는 이 몰수비는 무엇과 같을까요? 바로 화학 양론 계수 비와 같습니다. 그 몰수비는 화학 양론 계수비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선 문제 여기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런 식의 숫자 2 요거의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걸 우리가 화학 양론 계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화학 양론 계수예요. 알겠죠? 계수 영어로 뭔지 알아요? 계수 영어로. 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라고 해요. 영어로 쓰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화학 양론 계수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이때 잘 봐. 아까 풀었던 연습 문제 1에서 이 문제 실험 데이터 1과 2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일정 성분 법칙이 7대 4대 11이 나왔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xy가 x 대 y가 25대 8 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2, 1, 2 이게 문제에서 쓰였어 안 쓰였어? 전혀 쓰이지 않았죠. 요걸 명심해야 돼. 알겠어요? 즉 이 문제는 아까 무엇이 주어져 있어요? 질량비로 문제가 주어져 있잖아. 질량비로 문제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 보존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대 1대 2는 몰수비이기 때문에 질량비를 언급할 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아시겠죠? 요거를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문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줄게요. 됐죠? 여기 줄게요. 줄게요. A 시간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아니요, 시간 좀 보세요. 자, 앞선 이 연습 문제 1 같은 경우 자,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우리 준영이 기절하기 일부 직전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전에도 수업 다녀왔어요. 뭐라고요? 이준영 그 전에도 수업 듣고 왔어요. 절에 갔다 왔다고요? 절이요? 전에도 수업 듣고 왔다고 바로 1시간 전에. 어떤 수업이요? 아, 정보. 코딩이요? 할만해요? 이준영 수업 안 나왔는데. 쌤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코딩 선생님 중에 재밌는 선생님은 내 경험으로는 참 드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어가지고. 예, 왜냐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치고 고치고 이래야 되니까. 예, 이게 참 코딩이라는 게 참 약간 그 끈기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이 힘과 끈기가 좀 필요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다. 힘내세요, 알겠죠? 그게 화학과가 재밌는데요. 화학이 재밌다. 그러시든가. 그러시든가. 아유, 자, 하여튼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다시 5문제를 보시면 1. 자, 봐라. 아까 이 문제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아까 몇 대 몇이었죠? 7대 4대 11이었잖아요. 맞아요? 7대 4대 11?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저기에 있는 부피 결합 법칙은 몇 대 몇이에요? 2대 1대 2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화학 양론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위에 있는 얘는 요건 질량비고요. 밑에 있는 얘는 몰수비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세 번째. 이것도 뭐 예전 수업 시간에 살짝 언급한 것 같기도 한데, 나와 있는 저 물질들의 분자량비. 지금 저기는 물질이 A, B, C 세 가지가 있으니까 저 A, B, C 세 개의 분자량비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얼마예요? 14대 4대 44요. 저 얼마예요? 그렇지. A하고 B하고 C의 분자량비 구할 수 있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얼마예요? 7대 4대 12요. 정답. 아닌 것 같아요. 자, 몇 번 얘기했지만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를 뭐로 나눈 거예요? 뭐를 뭐로 나눠요? 질량을 몰수로 나누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익숙해야 되겠죠? 질량을 몰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 단위가 뭐야? 질량의 단위. 그램. 몰수의 단위. 몰. 그러면 분자량의 단위는 뭐라는 얘기겠어요? 그램 퍼 몰. 알겠죠?
그래서 분자량은 뭐로 나누라? 질량을 몰수로 나누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MA 대 MB 대 MC. 자, 여기서 분자량을 내가 이렇게 대문자 M으로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뭐 풀이에서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분자량을 뭐로 나누라? 질량을 몰수로 나누라인데 이 A, B, C의 분자량 B를 바로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량으로부터 얘네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반응이 일어날 때 무조건 질량 측면으로는 어떻게 반응이 돼요? 7이 없어지고 4가 없어지고 11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질량 측면에서 A, B, C는 A는 7M만큼 B는 4M만큼 반응해서 없어지고 C는 11M만큼 생성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M은 또 뭐겠어요? M은 뭐예요? 뭐 또 비례상수인 거죠. 알겠어요? 비례상수. 자, 그런데 그걸 뭐로 나눠야 돼요? 몰수로 나눠야 되죠. 근데 몰수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해요? A하고 B는 2몰, 1몰만큼 반응해서 없어지고 그때 C는 2몰만큼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역시나 N도 뭐예요? N도 뭐예요? 또 다른 비례상수인 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 7대 8대 11. 이게 저기 주어져 있는 ABC의 뭐다? 분자량 B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무 많이 쉬었다고요? 너무 많이 지났다고. 너무 많이 지났다고요? 아유, 우리 금쪽이. 아 왜요? 어? 그냥 좋아서요, 좋아서. 아니, 좋아서. 왜 금쪽이는 나 싫어요? 네. 어디가 그렇게 싫은데요? 정태희 쌤 욕했잖아요. 내가 언제요? 아, 진짜. 난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아,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아유, 정말. 그런 말은 오늘 정태희 쌤 앞에서 하세요. 아니, 그 친절한 정태인 선생님을 왜 욕해요, 누가? 선생님이요. 예? 저는 안 했다고요. 진중이 몇 명인데? 저기 누가 있는데, 여기서? 아 아닌데. 이준영이 저도 아니에요. 최현준 나도 아닌데. 최현준 님 맞다니까. 아유, 하여튼 그렇다. 아유, 정말.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또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주어진 이 문제는 실험 데이터로부터 뭘 알게 해줬어요. 실험 데이터로부터 일정성의 법칙을 알게 해줬죠. 그리고 아예 반응식으로부터 뭐도 알게 해줬어요. 여기에 있는 부피결합 법칙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을 조합하면 저 물질들의 분자량 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어요? 역으로 2대 1대 1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A 대 B 대 C로 주는 거죠. A 대 B 대 C로 준 다음에 그 다음 또 다른 데이터 A, B, C 사이에 분자량 데이터 7대 8대 11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7대 8대 11과 7대 4대 11을 조합해서 2대 1대 1을 구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일정성분비 법칙, 부피결합 법칙, 분자량 B 이 세 개의 데이터는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어떤 두 개를 줘서 나머지를 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두 개를 줘서 나머지를 구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줘서 얘를 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최근에 나오는 양론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 세 개가 항상 엮여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런 게 이게 수능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화학 1 과정이나 아니면 화학 2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수능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풀이를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를 해볼 거냐면 쭉 넘어가서
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6페이지. 페이지 6페이지. 자, 6페이지 찾았어요? 네. 6페이지. 자, 6페이지 보시면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원자의 물리적 구조. 찾았나요? 원자의 물리적 구조. 저는 자, 이 원자의 물리적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시험을 많이 나와서 이 원자의 물리적 구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노벨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상? 노벨상 노벨상. 그럼 자연과학에서 노벨상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거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겠죠, 알겠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와. 그래서 여기에 몇몇 중요한 속성들을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민재 자요? 그래?